신비로움을 담고 있는 거제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 통영. 한려 수도를 대표하는 이 두 곳에 남해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먹을거리들이 있다. 맑고 투명한 옥색빛 바다에서 싱싱하게 건져 올린 해산물과 따뜻한 남쪽 섬에서 자란 제철 나물들이 어우러지는 진귀한 음식들. 바다에 핀 봄꽃 멍게 요리와 고급 음식의 대명사 전복으로 담근 장, 그리고 통영이 자랑하는 봄철 별미 도다리 쑥국까지. 거제로 시작해 통영으로 끝나는 길목에서 꽃보다 더 반가운 남해의 진미들을 만나보자. 경상남도 남해안에 자리한 거제. 반짝이는 푸른빛이 반사되는 바다를 두르고 있는 해안섬만 900리. 60여 개의 섬을 알처럼 품고 있는 이곳은 사계절 각기 다른 절경을 자아내는 관광지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조용하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장승포항은 거제의 명소. 작은 항구 마을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이곳에 현지인들이 앞다투어 소개하는 향토 맛집이 있다. 규모는 작지만 멀리서도 한눈에 쏙 들어오는 한 식당. 게장뿐 아니라 귀한 전복장을 맛볼 수 있어 관광객은 물론 토박이 주민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거제 앞바다에서 바로 건져와 싱싱함이 2배인 전복. 보통 회로 먹거나 죽재료로 쓰지만 거제에서는 특별히 장으로 담가 먹는다. 이게 살아있을 때 담아야 되거든요. 죽으면 안 되고, 그래야 살아있을 때 해야 싱싱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맛도 전복의 그 탱글탱글한 맛이 그대로 나요. 죽은 걸 하면 냄새도 나고 그 전복의 어떤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전복. 예부터 바다의 불로초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로 여겨져 왔는데, 육지 쪽에서는 값도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 지금까지도 고급 음식으로 손꼽힌다. 귀한 만큼 손질도 까다로운 전복. 먼저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기본이다. 이 전복이 껍질에 보면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바닷가에 뭐 배추류라든가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손질을 안 하고 그냥 담으면 이상한 특유의 좀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복은 물론 담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깨끗하게 손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싱싱한 전복을 여러 번 물에 헹궈 씻은 다음엔 숙성된 간장 양념을 부어 맛을 들일 차례. 눈으로 보기엔 밍밍한 간장 같지만 갖가지 약초로 달여낸 결과물이다. 요거는 간장을 사느지 식혀서 해야 되니까 저녁에 항상 여기 뭐 상황버섯도 들어가고 또 저기 뭐야 마늘도 들어가요. 마늘도 들어가고 약초, 신비의 약초라는 게 좀 많이 들어가요. 여기 제가 여기서는 그게 내 비법이라면 비법이니까 완전히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12가지 약초가 들어가요 여기에. 상황버섯을 비롯한 12가지 약초는 기본.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재료가 있다는데, 바로 전복 특유의 비린맛을 없애주고 해독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하는 국내산 산초가루다. 왜 산초가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은 어떤 몸에 대한 독소라든가 이런 걸 뽑아주기도 하고 좋다 하거든요. 이걸 내가 왜 넣냐면 해산물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또 때로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뭐
배가 조금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넣으니까 비린맛도 잡아주고 어떤 해산물의 독소라든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씻어내주는 역할을 한다기에 제가 이걸 써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산초 가루를 듬뿍 넣은 양념 간장을 전복에 골고루 부어주는 주인장. 딱딱한 껍질 안에 숨어있는 전복 속살에 간장이 잘 스며들도록 넉넉한 양의 양념 간장을 부어 전복을 담가둔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조금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건져도 안 되고 하나에서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담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건. 간장을 부은 다음 시간 체크는 필수. 더도 덜도 말고 딱 1시간 정도 후에 전복을 건져내야 하는데 전복은 다른 재료와 달리 간장에 오래 담가둘 경우 크기가 작아지고 특유의 향이 사라져 그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복장 장 담아갖고 한두 마리 먹어봤자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양가는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장사를 해서가 아니고 어디를 가도 이제는 전복 요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먹을 것 같아요. 신선한 바다향과 짭조름한 맛, 그리고 꼬독꼬독한 식감이 환상적인 맛을 자아내는 전복장. 굳이 전복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생물로 착각할 만큼 싱싱한 데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양념으로 맛을 제대로 냈다. 남해의 최상급 전복을 사용하기 때문에 냉동 전복에선 느낄 수 없는 쫀쫀한 육질을 자랑하며 영양가치 또한 훌륭한데 전복 자체가 지방질은 적고 단백질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노약자나 허약한 사람에게 영양 보충과 원기 회복 식품으로 우수함을 뽐낸다. 전복장과 함께 거제의 대표 별미로 꼽히는 것은 멍게. 특히 4월에서 6월에 잡히는 멍게는 그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한데 그물에서 싱싱하게 건져온 멍게는 간단히 손질. 껍질을 벗겨낸 후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 것이 정석이다. 네, 새우. 생걸 때는 너무 허물허물해갖고 어떻게 씹는 식감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고 하루 정도 숙성을 딱 시켜서 해보니까 씹는 맛에 어떤 멍게 이 오돌오돌한 하다고 해야 되나 그 맛이 살아있어서 저는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입맛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 좀 더 괜찮다고 느꼈을 때 그 맛이 오히려 손님한테 해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추가 아무 양념 없이 회로 먹어도 맛있는 멍게지만 거제에서는 비빔밥으로 즐겨 먹는데 넣고 김가루 조금 넣어. 참기름을 두른 쌀밥에 가지각색 채소를 올리고 잘게 부순 김을 넣어 고소한 맛을 살린다. 그 다음 돌기를 잘라내고 살만 발라낸 멍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듬뿍 넣어주면 된다. 멍게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 네. 멍게 또 거제도 특산물이니까 많이 넣어줘야 손님들이 여기 거제도에 가니까 정말 멍게 비빔밥이 맛있더라 이 소리 저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멍게를 다른 집보다는 좀 많이 넣어드리는 편이에요. 거제의 봄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상차림. 보기만 해도 겨우내 잠자던 식욕이 되살아나는 모습인데 향긋하면서도 알싸한 멍게 비빔밥은 거제시의 팔품 팔미 중 하나. 다양한 빛깔의 제철 채소와 멍게 특유의 귤빛 그리고 빨간 초장이 한데 어우러지며 화려한 색감을 자랑한다. 적당히 숙성된 멍게 젓갈이 비빔 재료와 함께 섞여 뜨끈한 밥알 속으로 스며들면
멍게 특유의 향미와 참기름의 고소함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별미 중의 별미. 멍게의 씁쓸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거제에 온 이상 꼭 한번 먹어볼 만한 음식이다. 멍게 비빔밥만으로도 배를 든든히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거제까지 와서 생선구이를 지나칠 순 없는 법. 먹음직스러운 볼락구이도 거제 밥상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몸집이 작아도 꽉 찬 살이 쫄깃하게 씹히는 볼락구이. 담백함 속에 감칠맛이 숨어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제일 좋은 재료. 또 내가 음식이라는 게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성껏 손끝으로 맛있게 만들어서 내 집에 오시는 손님들 항상 만족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이 소리 듣고 싶으면서 씻고 들으면서 장사하고 싶어요. 짙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 그리고 물살을 가르는 백고동이 있는 곳. 거제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을 달려오면 만날 수 있는 통영이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며 수많은 예술인들이 영감을 얻은 장소로 유명한 이곳은 1년 내내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남해 제1의 관광도시인데 그 가운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근거지였던 통영의 옛 지명은 충무. 이순신 장군의 시호 충무공에서 따온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바다를 호령하던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충무라는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지은 이 지역 향토 음식 충무김밥이다. 30년이 넘도록 이곳에 뿌리 내려온 국민 간식 충무김밥. 만드는 방법은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탄생기를 들춰보면 이 지역 어머니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통영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주로 어부 바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장시간 오랫동안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집에서 생각해낸 음식이거든요. 충무김밥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초. 고기잡이를 나가는 남편이 식사를 거르고 술로 끼니를 대신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간편식으로 김밥을 만들어준 데서 유래됐다는데 처음에 아내가 싸준 김밥은 금세 쉬어서 버리기 일쑤. 임시 방편으로 밥과 속을 따로 담아주던 것이 지금의 충무김밥이다. 요즘엔 전국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충무김밥. 하지만 원조의 맛을 낼 수 있는 건 오직 통영뿐이라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충무김밥에 곁들여지는 반찬이다. 충무김밥의 주재료는 깍두기하고 어묵하고 오징어 반찬이거든요. 오징어하고 어묵은 무치면 되고요. 그리고 깍두기는 어머니들이 그냥 우리 집에서 김치 담그듯이 해가지고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재료를 나중에 포장할 때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신선함이 오래 갑니다. 그게 제일 충무김밥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예전엔 흔히 잡히던 주꾸미와 호리기 그리고 무김치를 대나무 꼬치에 끼워서 김밥과 함께 싸서 먹었지만 요즘은 도시 사람들 입맛에 맞는 오징어를 어묵과 함께 무쳐 먹는 것으로 대체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무김치. 소금 간을 적당히 한 무에 멸치젓국을 비롯해 갖은 양념을 잘 버무려 이틀가량 삭혔다가 넓적넓적하게 썰어서 내놓는데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김밥의 제일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은 신선한 식품이라 생각합니다. 뱃사람들의 애환과 추억이 서린 소박한 밥상. 시래기를 넣어 끓인 담백한 시락국은 덤이다. 심심한 맛의 쌀밥도 고소한 김과 시원한 무김치, 그리고 매콤달콤한 오징어 어묵 무침을 만나 특급 별미로 재탄생됐다. 고된 뱃일을 하며 끼니를 때우기 위해 탄생한 음식이지만 맛도 영양도 부족함이 없는 한 끼 식사 충무김밥. 오래 사랑받는 음식엔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봄이 깃든 통영의 바다. 그 속에서 갓 건져낸 싱싱한 해산물들을 만나고 싶을 땐 이순신 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서호시장으로 향하면 된다. 새벽시장이 유명한 이곳 서호시장. 매일같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로 어물전이 펼쳐지는데 봄바다가 선물로 내준 가지각색 먹을거리들이 가득한 수산물의 천국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호시장을 찾는다는 김정태 씨. 식당에서 쓸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장보러 나온 길이다. 수시로 공급해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물량이 떨어져 간다 하면은 와서 바로 가져가고. 그래서 항상 내가 싱싱한 걸로 그렇게 대접합니다. 도다리는 남쪽 바다에서 흔히 잡히는 생선으로 보통 2월부터 5월까지 잡히는데 가장 맛있을 때가 4월, 남해를 대표하는 봄 음식이다. 쑥이 나는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시기를 맞춰서 도다리가 남도다리, 참도다리가 맛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한철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남해안 도다리가 육질이 좋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다리 사러 왔어요. 몸이 납작하게 생겨 넙치나 광어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도다리. 생김새는 썩 예쁘지 않지만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듯 맛 하나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다. 자, 네, 이제 도다리 만들어 가시나 봐요. 예, 도다리 쑥은 맛있게 해드리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 한참 물이 오른 도다리는 과연 어떤 음식으로 재탄생될까? 통영시 항남동에 둥지를 틀고 있는 식당. 어이구야, 도다리가 살아가지고 꿈틀꿈틀 이런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맨날 미안하다 미안해. 시장에서 먹기 좋게 손질해온 도다리는 잠시 물에 담갔다가 소금을 풀어 여러 번 치대면서 깨끗이 씻어내는데 통영의 봄 별미 도다리 쑥국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이제 도다리 쑥국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설이 새고 나면은 쑥이 많이 나와. 그러면 쑥이 땅 속에 있다가 쫙 올라오면은 그 쑥이 약쑥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즙으로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고기하고 이렇게 넣으니까 고기도 맛있고 쑥도 맛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다 보니까 아, 도다리하고 도다리 나는 철에 쑥이 나니까 우리가 도다리하고 쑥국을 한번 해가지고 먹어보자 이랬는데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통영에는 생선을 가지고 많이 살다 보니까 해변가다 보니까 이런 고기를 많이 해요. 국을 끓이기 위해선 육수 준비가 필수. 맹물 먼저 육수가 아니면 물과 저희는 함께 나박썰기한 물을 넣고 된장과 새우젓을 적당량 풀어주면 끝. 예, 이거 이제 우리 피디님들 저 비교적 드시고 이제 간단한 새우젓 조리법이다. 끝. 요거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저희는 답니다. 여기서 이제 도다리 넣고 나중에 도다리가 좀 익으면 쑥 넣고 여기다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추 한 2개 정도, 잔파, 마늘 이렇게 넣습니다 저희는. 엄청 간단하네요. 예, 근데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미리 손질해둔 도다리를 넣고 다시 한 소끔 푹 끓여낸다. 마치 사골 국물처럼 진하게 우러난 육수. 이제
봄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는 쑥을 아낌없이 넣을 차례다. 이 쑥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누가 미나리인 줄 안대요, 이거를. 얼마나 쑥이 큰지 다 다듬어서 이렇게 되졌지. 이 쑥이. 이건 하우스 쑥이 아니에요. 자연 쑥이에요. 통영에서 가까운 한산도와 사량도, 욕지도 등지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쑥. 향이 다소 강하긴 하지만 깔깔한 입맛을 살리는 데는 이만한 효자가 없다. 그냥 넣으면 향이 적어. 그래서 이 쑥을 막 심한 사람 있으면 생각하고 뜯고 좋은 사람 있으면 품에 안 뜯이 뜯고 이래가지고 뜯어. 보글보글 쑥 뜯어. 특유의 진한 향이 국물에 오래 머물도록 부슬부슬하게 뜯어서 넣는 것도 맛을 더하는 노하우. 매일 먹어도 지겹지 않은 것이 도다리 쑥국의 매력이다. 이제 간을 저희가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 한번 보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걸쭉한 매운탕과 달리 담백하고 맑은 국물로 끓여내는 도다리 쑥국. 속살까지 다 익은 것을 확인하면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 손님상에 내보내면 된다. 쑥국은 우리 감기가 들었을 때도 얼큰하게 끓이면은 그 나름대로의 좀 감기도 뚝 또 좀 우리 허약한 사람들 먹을 때 힘이 불끈불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 나름대로 영양식도 되고 또 맛도 그렇고 이래서 아무래도 제철 보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봄의 전령사 도다리와 쑥으로 차려낸 통영의 상차림. 봄바다를 그대로 그릇에 담아 밥상에 올린 듯 푸르고 싱그럽다. 겨우내 금어긴 산란기를 끝내고 막 새살이 차오른 쫄깃한 살의 도다리에 추운 겨울 얼었던 땅에서 해풍을 맞으며 올라온 약쑥으로 시원하게 끓여낸 도다리 쑥국. 아직 겨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입맛을 깨워주는 고마운 음식이다. 들어오시는 손님은 내 가족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반찬이고 이런 거를 다 해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저희 집에 한 사람 한 사람 오셨을 때 또 다른 손님으로 소개를 받고 오고 이럴 때는 제가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저는 홈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손님들이 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만큼 크고 이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게 보람입니다. 거제에서 출발해 통영으로 마침표를 찍는 한려수도 여행. 그곳의 봄은 한없이 푸르고 바다는 끝없이 넉넉하다. 긴 겨울을 잘 이겨냈다며 다독이듯 아낌없이 먹을 것을 내어주는 거제의 봄바다. 게장을 뛰어넘는 밥도둑 전복장과 향긋함으로 승부하는 별미 멍게 비빔밥. 그리고 통영의 오랜 역사와 추억이 담긴 충무김밥과 시원하고 알싸한 도다리 쑥국까지. 이 봄 꼭 기억해두고 싶은 한국의 맛이 여기 다 모여 있다. 좀 더 나은 게 뭐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노력도 좀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 건강한 날까지는 맛있는 음식을 공급해야죠. 우리 통영에 오시면은 다른 세계적인 어느 항보다도 따뜻한 데 있죠. 인정 많죠. 케이블카 보고 갈 수 있죠. 맛있는 먹거리 많지요. 신선한 해 먹을 수 있지요. 특히 저희 집 오면은 뭐 멍게 비빔밥, 멍게 전골도 있지요. 막 특히 우리 요 해산물이 많아서 오시면은 아무 데나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